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서 지금 여론조사 확 바뀌었습니다. KBS, JTBC, SBS, 지금 이재명이 1위를 달리던 여론조사들이 확 뒤집혔습니다. 윤석열이 압도적인 1위를 휩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의 지지율은 저조하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그런 여론조사 성적표를 오늘 리얼미터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재명은 미래의 권력이고 윤석열은 이제 한물 간 권력이라서 그럴까요? 오늘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 특위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 쩔쩔매야했습니다. 바로 요소수 사태 때문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는데 또 하나의 일이 터진 겁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사태입니다. 요소수 사태. 지금 자영업자들이 특히 이 배달 이쪽 분야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커졌는데도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결국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그러나 국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국회 예결위 특위에 불려나온 김부겸 총리, 코트라 사장, 완전히 오늘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출당시킬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문재인 하던 사람들, 그리고 친문 진영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친문 진영들이 그렇게 이재명을 비토하고 이낙연을 밀었는데도 이재명은 웃으면서 넉넉히 선출됐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역시 불안할 겁니다. 지지율이 지금 10%, 어떤 거는 15%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크게 15%까지 차이가 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검찰이 잡아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후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버티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닌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당적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일은 좀 드뭅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전부 다 당적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특히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선거가 있으면 당을 만들고 쫓아내고 이런 행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 매점 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윤석열 후보가 다 말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여야를 초월해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 요소수 사태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면 브리핑입니다. 기자들이 또 질문할까봐 서면으로 대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젤 차의 필수적인 요소수, 지난달 15일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지금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요소 수입량의 97%를 차지하는 중국입니다. 자, 지금 친중 정권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전부 다 잠자고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 뒤늦게 청와대 차원에서 지난 5일 유관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TF를 구성 중이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이거 다 뒷북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오늘 이 정부의 요소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자, 이미 이런 내용들은 감지됐고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인데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능해서 되겠습니까? 자,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늦은 대처와 안일한 위기관리 의식이 있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부겸, 아프게 반성하겠다. 오 의원,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선제적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말도 있다. 사실이냐? 김부겸, 초기에 적극성을 갖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에 호주에서 군수송기로 긴급하게 수입 조치가 있을 것이고 특정국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10개 나라에서 그와 같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류승걸 국민의힘 의원은 호주에서 2만 리터 들어오면 며칠 또는 몇 시간 쓸지 모르겠다. 결국은 미리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김부겸, 그 점이 부족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그 비싼 세금 받아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정훈 의원, 유석열 코트라 사장에게 따졌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움직임을 언제 파악했느냐? 유 사장, 10월 초에 인지했다. 지금 그동안 그럼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 참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조 의원 10월 초에 인지해놓고 10월 21일에 20일이나 묵혀서 산자부에 보고하는 저따위 행위, 인터넷만 봐도 1, 2일이면 보고서를 만든다. 책임을 못 느끼나? 유 사장 책임을 느낀다. 문성욱 장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줄줄이 날아가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지금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면 몰아낼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도 뭐 라디오 방송 뭐 등등을 통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데 대해서 이거 뭐 정권교체론이 뭐 60%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뭐 10%는 지고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송영길 대표 정권교체, 이재명이 되면 정권교체다. 문재인 정권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고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발대식에서 이재명 정부란 말을 7번이나 하셨습니다. 이제 문재인하고는 선을 긋겠다는, 별로 문재인이 내 선거에 도움이 안 돼. 빨리 우리 선 긋고 정권교체 같이 하자. 윤석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묘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요소수 사태에 대응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야당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문재인 나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